빅베어 AI를 산 이유가 회계 기준서를 읽는 즐거움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국방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해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가 안보와 연결된 이야기, 오래 지속되는 임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예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시장이 무엇을 가격에 반영하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매출 가시성, 공시 신뢰도, 그리고 연방 조달의 가혹한 시간표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기업 빅베어 AI 홀딩스는 미국 국방 생태계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들에 대한 찬반 투표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핵심 미스터리는 아주 본질적입니다. 정부를 고객으로 두고 임무 핵심 영역에 있는 인공지능 업체가 왜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성과를 꾸준히 보여주기 어려운가 하는 점입니다. 빅베어 AI는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업체를 표방합니다. 복잡하고 규제가 강한 임무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분석과 운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일반 상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연방 조달은 매출이 움직이는 물리 법칙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구사항이 정의되고 예산이 승인되고 조달 수단이 선택되고 계약 수주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매출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과업 지시서가 떨어지고 예산이 실제로 배정되고 이정표를 달성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납품이 인수되고 청구서가 발행되고 대금이 지급됩니다. 계약 발표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 인식은 늦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시차 때문에 수주가 곧 가시성이 아니며 투자자의 상상이 조달 현실을 앞질러 갈 때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신뢰도 구름은 2025년에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빅베어 AI는 2026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이런 경우 레버리지, 2026년 만기 리스크, 전환 시 희석 가능성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덜 일반적이고 더 치명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내재 조건 때문에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고 그 결과로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장면이 2025년에 표면화됐습니다. 2025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 사이 회사의 2024년 10K에는 과거 기간에 대한 제작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26년 전환사채의 전환 옵션이 회계 기준상 파생상품 분리와 공정가치평가 대상이라는 결론과 연결된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환사채의 일부를 파생상품처럼 따로 떼어 평가하고 다시 측정해야 해서 이전에 공시했던 수치가 수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을 바꾸는지 여부와 별개로 시장의 반응은 늘 비슷합니다. 제작성은 투자자들이 믿고 계산하던 기준선을 흔들고 앞으로의 보고에도 불확실성 폭을 넓혀버립니다. 신뢰도 타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재무보고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취약점을 공시했습니다. 보통 내부 통제는 중요한 오류가 공시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사, 검토, 문서화, 승인 절차로 위험을 줄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는 말은 중대한 왜곡 표시가 제때 예방되거나 발견되지 않을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것을 신뢰도 세금으로 번역합니다. 할인율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 배수가 눌리고 실제로 운영이 개선되더라도 여러 분기 동안 깨끗한 보고로 증명하기 전에는 좋은 소식이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에는 또 다른 부담이 더 씌워졌습니다. 2025년 4월 11일 증권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를 해당 기간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소송은 보통 제작성이나 중대한 부정적 공시 이후 미국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원고 측 로펌들이 공지하고 소송은 길어질 수 있으며 결과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마찰이 생깁니다. 경영진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평판 부담이 커지고 부정적 서사가 한 분기 이상 길게 남습니다. 이제 이 신뢰도 구름을 원래라면 투자 논리를 강화했어야 할 방산 인공지능 호재와 겹쳐보겠습니다. 2025년 2월 5일 빅베어 AI는 국방부의 최고 디지털 인공지능 담당 조직과 관련된 계약을 발표했고 베인이라는 시제품 과업을 강화하는 내용과 연결됐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국방, 현대화 우선순위에 대한 검증, 이후 확장 가능성, 추가 과업의 여지입니다. 그러나 연방 조달의 현실은 투자자의 상상보다 느립니다. 시제품은 시제품으로 오래 머물 수 있고 확장은 예산과 프로그램 의사결정, 조달 경로에 달립니다. 그러니 검증이 곧 예측 가능한 매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긴장감이 2025년 8월에 결정적으로 터졌습니다. 빅베어 AI는 2025년 매출 전망을 대략 1억 2,500만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 범위로 낮췄고 연방 계약 불확실성이 배경으로 거론됐으며 특히 미 육군 관련 불확실성이 포함된 것으로 널리 보도됐습니다. 정부 계약에서 타이밍 이슈는 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연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간 전망을 바꿀 정도로 큰 폭의 리셋이 직전까지의 모멘텀 헤드라인 이후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연간 가이던스가 크게 움직이면 시장은 이것을 분기 잡음이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분들은 모든 운영 메커니즘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을 세웁니다. 첫째는 집중 리스크입니다. 소수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경로의 의존도가 높으면 가이던스가 쉽게 흔들립니다. 둘째는 조달 경로 전환 리스크입니다. 임무는 유지되더라도 계약 방식이 바뀌거나 재경쟁, 수정 계약, 예산 배정 시점 변화가 생기면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과 인수 타이밍입니다. 납품과 인수 기준이 미뤄지면 매출 인식도 늦어집니다. 이는 사업이 구독형 제품처럼 반복 수익에 가깝기보다 통합과 납품 비중이 큰 구조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느 하나의 가설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설이 동시에 그럴듯하다면 시장은 그 자체를 이유로 주식을 할인합니다. 모델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곧 밸류에이션 헤어컷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빅베어 AI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에스크세이지 인수를 위한 확정적 계약을 발표한 것입니다. 에스크세이지는 국방과 고규제 환경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포지셔닝됐고 2025년 기준 연간 반복 매출이 대략 2,500만 달러 수준이라는 추정이 제시됐습니다. 전략 논리는 단순합니다. 반복 매출 엔진을 추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들쭉날쭉한 조달 타이밍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연간 반복 매출이라는 지표는 구독형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한 개념에 가깝고 유지율이 강하다면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의 타이밍은 또 하나의 미스터리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제작성과 중대한 내부 통제 취약점이 나온 뒤에는 기업이 먼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보고의 안정화, 통제 개선, 가이던스의 안정, 신뢰 회복입니다. 대형 인수는 통합 리스크를 띄우기 때문에 보통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뢰를 회복하는 중에 그리고 이미 연방 불확실성으로 가이던스가 압박받은 상태에서 큰 인수를 추진하면 해석이 갈립니다. 낙관론은 규제 환경에 최적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동해 가시성을 높이려는 공격적 전환이라고 봅니다. 비관론은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 새로운 서사를 사서 덮으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통합 결과가 실제 실적에 반영되기 전까지 시장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모호함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가격 행동도 이런 속성을 드러냅니다. 빅베어 AI는 고변동, 촉매 중심 자산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52주 범위가 대략 2달러대 초반에서 10달러대 초반까지 넓게 펼쳐지며 인공지능 프리미엄 국면과 불확실성 할인 국면 사이를 오가며 재평가가 반복됐습니다. 변동성 지표는 하루 움직임이 큰 편이라는 신호를 주고 밴드폭도 넓게 나타나며 모멘텀 지표는 중립부근에서 다음 방향성을 기다리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도 중기 조건 구간과 장기 공방 구간이 분명하게 나뉘며 추세가 매끄럽게 이어지기보다 사건에 반응하는 특징이 강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2개의 엔진과 3개의 리스크입니다. 첫째, 엔진은 정부 임무 수요입니다. 조달 가시성이 안정되고 가이던스 신뢰도가 올라가면 시장은 상향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엔진은 에스크세이지입니다.
통합이 성공하고 반복 매출이 실제로 견고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예측 가능성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조달 타이밍 불확실성, 통합 실행 리스크, 그리고 제작성과 내부 통제 취약점에서 비롯된 신뢰도 세금입니다. 이 프레임은 매매 논리로도 연결됩니다. 단기적으로는 5.20에서 5.30 부근이 전술적 지지 구간으로 관찰돼 왔고 5.10 아래로 지속적으로 깨지면 하방 리스크가 커집니다. 근단기 저항은 6.90 부근에서 나타났고 뚜렷한 촉매가 없을 때는 이 구간에서 되돌림 성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6.80 부근의 유지 여부가 중요했고 이 수준 위에서 안착하면 7부근 테스트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장기 공방 구간으로 밀리면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0달러대 초반 구간을 지속적으로 노려볼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가이던스, 통제 개선의 실증, 에스크세이지의 반복 매출 기여가 여러 분기 동안 확인돼야 합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달러대 구간 같은 하위 국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신 상장 주식, 비상장 기업, 상장 예정 기업, 그리고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종목명이나 심보를 남겨주시고 왜 그게 중요한지 한 줄로만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이 있어야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핵심 미스터리는 여전히 같습니다. 빅베어 AI는 국방 영역에서의 검증을 예측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경제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신뢰 회복을 완수하고 규제 환경에 최적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통합까지 해낼 수 있겠습니까?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복잡성 자체가 아닙니다. 모델링 할 수 없는 복잡성입니다. 회사가 반복 가능한 숫자로 답하기 전까지 이 종목은 불확실성이라는 상품을 가격에 반영하며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